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부 언론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이에 정부기관 책임자들은 모두 빠져나갔고 말단직인 해경 123 정장 딱 한 명만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진상규명이 본격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2019년 11월 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해서 해경지휘부의 구조실패 책임,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 임경빈 군 헬기 구조 지연, 세월호 DVR 조작, 세월호 AIS 항적 기록 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1년 2개월간 수사한 검찰 특수단 지난 1월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의 구조 실패 책임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의 조직적 특조위 활동 방해 단 2건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지휘부가 참사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비슷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라 당시 현장 판단이 쉽지 않았으며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증거들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건 과거 대법원 판결과 다릅니다. 2015년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 재판에서는요. 2심과 대법원 모두 해경 지휘부가 현장과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지휘부도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경일 정장 책임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면서 지휘부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 수뇌부가 수차례 현장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적절한 지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저기 과도하게 무전을 하면서 현장을 방해했다는 건 해경 123정 수사하던 2014년에도 이미 확인된 바입니다. 그런데 또 수뇌부만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일단 대부분은 큰 관심이 없고 일부 매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세월호 그만해라.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해경 수뇌부 무죄 판결에 질문을 던지기는커녕 전원 무죄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이라면서 진상조사를 선거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검 특수단의 1월 19일 수사 결과 발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세월호 특수단 언급 보도량이 13건으로 5건에서 6건 수준의 타 언론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조선일보가 낸 13건 중 2건은 제목에 8번째 조사임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책임 규명은 제대로 되었는지, 누가 왜 조사를 방해했길래 8번이나 조사를 했어야 했는지 이렇게 응당 던져야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8번이나 했으니까 그만하라 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월호 관련 의문이 다 밝혀졌는데 우리는 쓸모없는 조사를 계속하는 걸까요? 검찰이 말하는 대로 모든 책임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걸까요? 일단 가장 의문인 건 유가족 사찰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사찰해서 동향정보보고서까지 썼다는 걸 검찰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 알려진 정보들을 수합했을 뿐 위법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라면 권한과 의무를 벗어나서 국민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관리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7년이 지나도록 정부기관 책임자들 중에서는 123 정장 단 한 명만 법적 처벌을 받았던 바로 그 이유가 되는 의혹입니다.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해경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그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정부의 구조실패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해경 123정만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해경 수뇌부와 청와대 등 다른 관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외압에 의한 사건 축소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죠. 특수단은 법무부가 일상적으로 하는 중요 사건 법리 검토 절차를 거쳤으니 위법이 아니다. 특수기소가 아니라 당시 검찰이 무능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순수한 거 아닌가요? 원래 외압이라는 건 공식적, 일상적 절차를 피해서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행히 2020년 12월 국회가 가까스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2년 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도입이 돼서 사참위가 기존에 조사를 의뢰했던 DVR 조작 의혹도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이 기소한 이병기 비서실장 등의 특조위 방해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방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왜 아직도 세월을 조사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외치지만 바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4월 1일 영화 당신의 4월이 개봉했습니다. 희생자 피해자가 아닌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모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이 그만하라라는 정치적 구호에 7년간 갇혀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참사의 당사자로서 서로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저들만 끝까지 불안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참사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려는 저들만 끝까지 불안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월호 참사를 감내해가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